리나가 사라지기 한 달 전, 그날 밤의 진실은 어둡고 고요한 그 집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다 리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 악의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속이 시리고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 남자는 잠시나마 따뜻함을 주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는 책임질 마음이 없었다. 리나는 홀로 배를 쓸어내리며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아이는 세상에 나오려 했다. 그날 새벽 리나는 집 화장실에서 피투성이 손으로 벽을 짚고 극심한 통증과 싸웠다. 남편은 옆방에서 이를 악물고 잠든 척했다. 리나의 신음은 벽을 뚫고 들렸지만 그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세상은 조용해졌다. 아이는 21주도 채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아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울음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남편이 알면, 이게 누구 아이인지 알면 나 끝이야. 리나는 아이를 수건으로 감싸 모르는 사람처럼 놓아둘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거의 쓰지 않는 작은 냉장고가 떠올랐다. 그 냉장고의 냉동칸은 가족 누구도 열지 않았다. 리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부엌 구석의 작은 냉장고로 향했다. 손이 떨려 문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얼음이 하얗게 서린 냉동칸 속에서 뭔가 낮고 음울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녀는 사산된 아이를 냉동고 안에 넣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바스락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리나는 이후 진술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CHAPTER 4도주 다시 사라진 이후 약 11분 사건이 밝혀지고 시어머니가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형체를 발견했을 때 리나는 무너져 내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집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던 밤 차 안에서 그녀는 차갑고 젖은 작은 손이 자기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말했다. 엄마, 왜 나를 여기 넣었어? 리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차를 몰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나는 남편에게 들킬까봐 도망친 것이 아니라 냉동실에 있는 그것이 자신을 따라올까봐 도망쳤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천천히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CHAPTER 5법정의 그림자 불륜의 그림자 약 9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리나가 집에서 아이를 낳은 날 그녀는 남편과 6개월째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리나의 휴대전화에서 한 남자와 나눈 메시지를 확보했다. 그 얘기는 하지마. 너 혼자 해결해. 혹시라도 집에서 들키면 나랑 너 다 끝이야. 법정에서 읽힌 이 메시지는 방청객들마저 숨을 죽이게 했다. 불륜, 비밀 출산, 그리고 숨기기 위한 냉동고 유기. 리나는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도망친 게 아니라 숨긴 것들이 자꾸 자신을 부르며 쫓아오고 있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재판부가 그녀에게 공소장을 보낼 때마다 주소지에 없음으로 반송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CHAPTER 6 마지막 장면. 냉동고가 열린 날 약 6분. 리나가 사라진 지 11개월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다시 그 냉동고 앞에 섰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검찰이 수거해갔고 냉동고는 텅 비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가장 아래 칸 속에서 작은 수건 조각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건 아래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얼음 위에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방향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한 손자국이었다.